코로나19 뉴스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구자웅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구자웅 차장님, 네. 코로나 현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0명 아래로 신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98명이 증가를 해서 총 확진자 수는 8,89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대구에서 가장 많은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경북에서도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16명, 서울에서도 10명씩, 이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천 교수님, 오늘 이제 0시부터 정부가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유럽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발생을 했지만 이 바이러스가 완전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유럽과 미주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도 이제 이태리, 스페인, 독일 이런 쪽에서 환자가 확산세가 매우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한해서 지금 검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들어올 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당시에 검사해서 안 걸리더라도 며칠 있다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침이 매우 중요하고 만일에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을 어겼을 때는 좀 더 강력한 행정 제재가 있어야지만 일반인들께서도 조금 더 자가격리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시행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구자웅 차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앱을 통해 가지고 자가 진단 앱을 통해서 추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발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감염 상황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까 이 편의적으로 스스로 건강 상태를 그 앱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면 중앙통제센터에서 어제보다 열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기침이나 인후통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그 발견을 해서 검사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입원 치료를 유도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대응을 빨리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자가 관리 앱에 얼마나 충실하게 정확하게 이 정보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이제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앱이 관리에 어떻게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만일에 그분께서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본인이 타인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자가협약을 잘 실천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혈기왕성한 10대나 20대인 경우에는 좀 무시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가 앱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노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김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남미에서 온 분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근데 신천지 전도사라고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천지 전도사들이 우한 쪽에서 들어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어서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신천지 이제 전도사들이 세계 이제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보면 신천지 전도사가 보시니까 콜롬비아에서 한 1년 정도 거주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뉴욕 다른 신도들하고 뉴욕하고 대만을 거쳐서 들어왔답니다. 근데 사실 뉴욕도 지금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대만은 좀 낫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증상은 없었는데 주변에서 야, 너 당신 증상 없어도 이거 코로나19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 자택 2주 이제 격리하는 것, 그 부분도 안내를 받긴 받았는데 꼭 다 지킨 건 아니라고 그래요.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것도 방문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이런 케이스가 이 사람 하나뿐인가라는 얘기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위험한 게 이제까지는 중국이었고 지금 현재는 유럽, 그다음 또 미국입니다. 그런 곳에서 귀국하는 이제 신천지 전도사들이 혹시 조금 더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또 숙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이제 경고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고 사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신천지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구자웅 차장, 보면은 신천지에서 명단 또 누락됐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분이 이제 신천지 선교사로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천지가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명단에 그 신도 또는 그 교인 명단에 이분의 이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분 명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누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천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이 명단이 광주광역시에
이 통보가 안 됐었고 나중에 입국한 이후에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 선교사였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만큼 신천지 신도와 또는 교인 사이에 이 확인되지 않은 신도나 교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송 교수님.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보면은 요양병원에서 또 네. 집단 감염 확진자들도 나오고 있고 이 확진자들이 뭐 계속 잦아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추세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대구 경북 지역은 원체 지역사회 전파가 심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도 많이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양병원 자체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요. 베드가. 그리고 한 7배 정도 평균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양병원에 안 계셔야 될 분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계세요. 네. 집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셔야 될 분들이 40% 이상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다 보니까 많은 감염이 발생을 하고 조금 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의료진과 간병인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마스크 공급이나 의료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 우선은 확진자가 생기면 바로 병동에 입원을 시키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구 경북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김포도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번을 계기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지침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차장, 그 네. 요양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예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만약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그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을 중단을 하고요. 또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이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만큼 이 집단 감염을 철저하게 예방하라라는 어떤 지침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좀 그 고연령의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방을 하려면 그분들을 이렇게 입원시킬 때도 충분히 검사를 하고 입원을 시켜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퇴근하는 분들 중에 발열이나 기침이 있을 때는 출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과의 어떤 근로계약상 출근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우려해서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예방을 제대로 안 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요양병원에 물릴 테니까 예방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정부가 지금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또 내놓은 대책이요. 이 종교와 유흥시설 영업에 관해서도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어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오늘 주말 이후입니다.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오후에 나와서 이제 했던 얘기들은 일단은 강제상은 아니에요. 강력한 권고입니다. 일종의 네. 경고 사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뭐 유흥시설, 뭐 클럽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운동 체육시설, 뭐 이제 헬스클럽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저 이제 종교수회 같은 경우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제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강력한 권고입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명령 위반했다가 처벌하겠다 뭐 이런 식의 3단계 대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일단은 권고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제 일부 교회라든지 그런 경우에 예배를 좀 강행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제 이 권고가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그거 설명드렸는데 감염법 예방법 보면은 뭐냐면 이 감염병이 돌 수 있을 경우에 사람이 다중 모이는 집회라든지 제례 이런 것들 금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 제례란 게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하는 제사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행사도 그 제례에 포함이 됩니다. 네. 법을 해석을 할 때 그렇기 뭐 때문에 예배, 그렇죠. 미사, 법회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 그 조항에 따라서 자, 종교 집회 오늘부터 전면 금지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거 어기면 처벌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았던 건 아무래도 이 종교단체한테 강제적으로 예배라든지 미사, 뭐, 그 다음에 저 법회, 이거 금지시키는 게 좀 부담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는 강제력을 발동하지 않고 어제만 해도 그냥 강력한 권고선에서 끝났는데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 조항에 따라서 강제적인 금지 조치 꺼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상 강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저것이 행정명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만약에 집회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감염자가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그 행정당국이 책임을 묻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오늘부터
그 집회라든지 어떤 그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집회를 주최한 측에게 묻겠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의 어떤 그 자제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김 변호사 얘기할 때도 나왔는데 클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같은 분들 경우에 어젯밤에 정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클럽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좀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병에 잘 안 걸린다. 뭐 걸려도 금방 낫는다. 면역이 좋아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죠. 감염 확률은 누구나 높고 클럽 같은 데에 있다면 훨씬 감염력이 높습니다. 10대나 20대가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걸려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이 건강한 전파자가 돼서 주변의 분들에 많이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사이토카인은 폭풍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나 그런 감염원이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면역 활동이 좋다 보니까 과다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도리어 이제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 면역이 좋다는 게 일부에서는 바이러스를 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도리어 면역 반응이 너무나 과도하게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이라든지 이런 감염력이 높은 곳은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